그 다음 이제 재발 요인과 관련해서는 가장 흔한 거는 약물의 중단이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도 큰 재발 요인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알코올도 상당히 작용을 하고, 계절을 타는 경우도 있어요. 조울병 같으면 지금과 같은 3, 4월, 녹화하고 있는 3, 4월 때 많이들 바이오리듬상 재발하고, 우울증은 가을에 많이 재발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약물을 중단하는 것이 가장 큰 재발 요인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90%가 재발한다. 나는 10%에 해당해서 재발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라고 묻는다면, 그럴 수도 있는데, 10%가 아니어서 재발하면 훨씬 더 오래 지속이 되고 증상도 심해지고 그 뒤로는 기능이 또 많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재발하는지 안 하는지를 함부로 이렇게 보는 건 좋지 않아요. 또 하나는 처음에 발병할 때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처음에 발병할 때 굉장히 다른 사람을 상해를 하거나 자살 시도를 하거나 증상이 심했어요. 그러면 이분은 재발하는지 안 하는지 관찰하는 그 모험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처음에 발병할 때도 환청이 있었지만 그렇게 막 자타의 위험성이 높지 않았고, 그리고 현재도 뭐 직장 생활을 하거나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뭐 조용히 뭐 공부하고 있고 오랫동안 증상 없었고 약 잘 먹어서 한번 중단을 시도해 보고 싶다고 하면 중단을 시도해 볼 수 있죠. 재발하면 다시 치료하면 되니까. 근데 이 경우는 아무튼 재발하더라도 후유증이 별로 없겠다고 생각이 되면, 근데 재발하면 너무나도 태간하게 증상이 나타나고 또는 현재 직장 잘 다니고 있어요. 입사해가지고 한 6개월째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 시점에 약을 중단해가지고 재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직장의 소문도 다 날 것이고 또 너무 증상이 심하면 해고될 수도 있는 것이고 후유증이 너무 크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그 후유증을 생각할 때 20%인지 5%에 해당하는 행운인지를 확인해 보려고 약을 중단하는 것은 너무 위험성이 크다. 그래서 웬만하면 약을 유지하면서 조금 더 보자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경우도 저는 협의해서 약을 조금씩 저 같으면 계속 줄여는 가요. 잘 지내고 증상 없으면. 그래서 아주 소량으로라도, 그러니까 정말 조금이라도 먹는 게 아예 끊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라고 알려져 있고 저희 경험에도 그래요. 그래서 항상 담당 의사랑 잘 협의해서 치료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권고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재발은 또 하나가 초기에 빨리 발견해서 개입을 해주면 되는 거라 위험성을, 재발의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재발 징후를 잘 아는 게 중요하고, 그것은 처음에 나타났던 증상이 다시 나타날 수도 있고 여러 평상시 안 하던 행동이나 말이나 생활 습관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재발 징후를 잘 아는 게 중요하고 이 5번째 세션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룹니다. 그래서 평소와 다른 생활 패턴, 집중력이 떨어지고 실수가 많아지고 두서없는 이야기하고 비현실적인 이야기하고 자기관리가 잘 안 된다. 뭐 가장 뚜렷하게는 처음에 나타났던 그런 현상들, 소리가 들리거나 소음에 예민하거나 해킹당한다고 이야기하거나 도청당한다고 또 이야기하거나 무기력해지거나 뭐 이런 증상이 다시 나타나는 거겠죠. 6번째 세션은 이제 우울과 자살인데, 조현병 범주 질환은 우울증은 아니죠. 우울증과 조현병은 별개 질환이지만 조현병이 발병하면 우울증도 잘 발생해요. 그래서 조현병 환자 중에 한 25%는 우울증이 발생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조현병과 우울증은 상당히 밀접하게 조현병 증상과 우울증 증상은 밀접하게 서로 관련이 되어 있는데, 환청의 내용은 칭찬하는 내용이 많을까요? 비웃거나 비난하는 내용이 많을까요? 네, 비웃거나 비난하는 내용이 많겠죠. 아까 본인의 생각이 환청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본인의 생각이 뚜렷해지면서 환청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거든요. 좋아질 때도 보면 생각해보니까 소리가 아니고 그냥 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소리 들린 적은 없어요. 이렇게 또 진술을 번복하게 돼요. 이게 연속성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들도 속으로 생각할 때 그날 스트레스가 좀 많았고 집에 퇴근해가지고 양치질 하다가 화장실에서 생각을 할 때
어떤 생각을 더 많이 하세요? 그래, 역시 나는 잘났어. 어쩜 이렇게 예쁘고 똑똑하고 사람들에게도 인기도 많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주로 하세요. 오늘 내가 왜 그랬을까? 그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후자겠죠. 조현병 환자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자책하거나 비난하는 소리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꾸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에이 못난 놈, 왜 그랬어? 이 바보. 막 이런 소리가 자꾸 머릿속에 들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기분이 해피하진 않겠죠. 우울해지겠죠. 그래서 또 누가 나를 해킹하고 나에 대한 소문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지금 그 생각을 하면 우울해지겠잖아요. 불안해지고.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우울해져요. 동시에 우울하면 기분이 칙칙하니까 우울하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또 자꾸 자기를 비관적으로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비관적인 생각이 드니까 그게 또 소리가 돼서 환청이 또 되죠. 그래서 양쪽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또한 아까 조현병의 음성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활동이나 대인관계가 줄어드는 게 음성 증상인데 우울 증상도 활동이나 대인관계가 줄어들죠. 두 가지는 겹쳐 있는데 가장 큰 구분점은 우울증은 기분이 우울할 때 우울증이다라고 한다라고 해요. 당연한 이야기 아니에요? 라고 물으신다면 일반 우울증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일반 우울증에서는 기분이 우울하지 않아도 흥미나 재미가 저하되면 우울증이라고 해요. 꼭 우울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조현병에서는 음성 증상과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분이 우울하거나 쓸쓸하거나 다운되거나 외롭다라고 느낄 때 우울증이다 라고 정의를 보통은 하지요. 그리고 우울증은 사실은 급성기 때도 많이 생기지만 이렇게 정신 증상이 좋아질 때 회복기에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정신 증상, 망상이나 환청과 우울 증상이 비슷하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처럼 비난하는 소리가 자꾸 들리니까 우울한 경우는 항우울제를 쓰지 않아도 도파민 도파민 관련된 약을 먹고 환청이 없어지면 우울 증상은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급성기 때는. 근데 반대로 막 정신없을 때는 우울한지도 몰라요. 막 불안하고 뭐 그러다가 망상 환청이 없어지고 나니까 본인이 그 급성기 때 했던 말 실수, 친구한테 전화해서 막 싸웠던 일, 막 이런 것들이 후회되기도 하고 또 뭐 앞으로 본인의 치료 과정이나 이런 걸 설명 듣고 괜히 막 낙담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우울 증상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정신 증상이 회복기에 우울증이 생기는지를 또 잘 살펴봐야 돼요.